80쪽 맞지마니까야 111경 차례대로경에서 우리는 사리불 존자가 윗바사나 닦는 이야기를 어, 지난주에 온척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고요. 윗바사나. 오늘은 이제 그 사리붓다가 온척의 가르침, 즉 연기의 가르침을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떤 선정을 통해서 해탈로 나아갔느냐라는 색계 사성과 사무색처정, 무색계 사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일까요? 3번 정형구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쌀이부터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정형구죠, 그죠?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경은 이 정형구만 있고 뒤에 추가적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차례대로 경은 뒤에 추가적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사무색 처정에 대해서도 추가적 설명이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지 또? 예, 기억 안 나면 뭐 지난번 책 보면은 맨 마지막 두 번째 경 거기가 사무색 처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 설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색계 사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합니다. 자, 4. 초선에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해서 초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심사입니다. 심사. 생각과 고찰. 생각과 고찰. 왜 생각과 고찰이 초선에서 중요하냐니까 초선을 다른 말로 한문 뭐냐면은 우리가 아함경 내지는 에서 초기 경전을 공부하던 분들이 초선을 표현할 때 이생희락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생.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떨어질 리자고 떨어져서 일으킨 희락. 떨어져서 희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희락이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희열, 그다음에 락이라는 것은 행복하는 거죠. 그죠? 이생희라 했을 때 뭐에서 떨어졌느냐, 무엇을 여의었느냐 했을 때 그 여인 대상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세속적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속적 삶 중에서 특히 감각적 욕망의 삶 하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의 삶은 색계 삼선에서 해소가 됩니다. 색계 삼선에서 해소가 되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이격, 거리둠이 일어나는 것이 색계 일선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생희락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이생희락의 중요한 도구가 심사가 됩니다. 중요한 도구가 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심사라는 게 생각. 어떤 생각이냐니까 마찬가지로 온척에 대한 존재에 대한 통찰과 우리 시공간에 대한 통찰. 그래서 존재의 업과 윤에 대한 통찰로 일으킨 연기적 깨달음을 우리는 대상으로 하여 생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내 존재가 생존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뭐냐면은 깨달아야만이 생각이 그냥 바른 생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존재라고 했을 때는 욕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생존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본능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본능이라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 그렇지만 그 본능은 그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인데 그 도구는 생존을 지속시켜요. 안 그러면은 그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 괴로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본능에
핵심은 감각적 욕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은 생존의 삶을 떠나기 위해서 생존을 바로 보는 것, 예,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일으킨 생각 이렇게 돼. 일으킨 생각. 왜 그러면은 내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느냐 했을 때 감각적 욕망을 우리는 상대하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이성입니다. 합리적 이성. 욕망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욕망이 제지가 되질 않아요. 욕망을 제지시킬 수 있는 도구는 이성의 도구 말고는 욕망을 제지시킬 수가 없어요.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적 도구를 통한 새로운 체험에 의해서 초월이 됩니다. 즉 욕망적 체험하고 다른 돼요? 이성적 체험에 있어서 내가 욕망의 체험보다 보다 나은 체험을 하면은 욕망의 체험을 가지겠어요? 나은 체험을 가지겠어요? 나은 체험을 가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나은 체험을 가지기 전까지 욕망의 체험밖에 없을 때는 욕망을 이격시켜 놔야 되는데 그 이격시켜 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합리적 이성. 그 합리적 이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으킨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괴로움에서. 이성적 사유를 가지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거는 어떻게 바로 이성적 사유 말고 바로 욕망을 여인 체험, 초월적 체험을 하면 되겠지. 그런데 어떤 종교도 다 도전해 보지만은 그러질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요즘 일반 종교대로 신비적 체험을 한다 칩시다. 뭐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신비고, 예? 우리가 뭐 가피 입었다는 것도 신비요. 실은 가피가 누가 누구를 줘서 가피야. 어. 이런 이야기 무당 채널에서 흘렀는데 그죠? 너 있잖아 뭐. 누가 누구를 줘서 가피를 내가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런 게 아닌데도 종교에서 흔한 이야기로 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체험이 그럼 내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체험이 계속 내 일상적으로 지속이 된대. 그 체험은 신비적 체험으로서 일시적이래. 신비적 체험으로 일시적이기 때문에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그 신비조차도 욕망의 대상이 돼 버려. 그 신비조차도 욕망의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아닌데 자꾸만 종교는 사람들한테 빨리 이야기하려니까 어떻게 신비적 체험을 자꾸만 갈구하게끔 하는 거지. 갈구하게끔. 아니 나도 그냥 우리 절이 뭐 안정된 절이지만은 안정된 절보다는 절 빨리 발전시키려면은 기도해 가지고 영업도락 만드는 게 제일 빨리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수현신 보살 내보고 자꾸 막 기아집 있는 절에 갔으면 하는 느낌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 어. 아니 내가 기아집에서 걸어 놓으면 폼 나겠지. 왜냐면 좀 그럴싸하고 마당도 좀 있고. 여기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절이 마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몇 명 오겠는가. 엄청 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 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리 가면 좋지. 근데 난 그런 자리 부처님 오신 날 하루 종일 오는 것도 다 싫어. 오후 4 시에 다 가는 게 좋더라. 아니 그 전에 뭐야 내 내 있던 모절 같은 경우에 밤 10시 넘어까지도 와요, 인사하러. 어? 그럼 그때까지 손님 접대하고 차 마시 주고 해야 되잖아요. 아 황당해. 그러니까 밤 12 시나 돼야 집에 간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전에 내 어릴 때 다니던 절 같으면은 밤 10 시, 11시 되면은 절 문 닫기 바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사람들 와서 그날은 밤새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 생각이에요. 촛불 켜 놓고 밤새도록 그거 지켜보려고 하는 할머니들도 참 많거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부 그런 사람들 말고는 다 내보내요. 왜냐면 절에 있어봐야 귀찮은 일밖에 안 생기니까 진짜 입 딱 닫고
기도할 사람 말고는 안 하거든. 그 마당 있는 절이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는요. "아 여기 뭐 밤 10 시까지 있으라 얼마나 지루해. 내하고 같이 있으려면은."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나도 귀찮고 서로. 그래서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게 로망이지. 그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로망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영혼 막 세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라고 해서 넓히면 많으냐고. 거기에 여전히 어떻게 사람들의 예 오비고뇌의 그러한 애환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거기에 덕지덕지 붙을 건데 그게 무슨 도량이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서 심하는 이렇게 생각이 왜 일어나겠어요? 항상 사람은 의문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아무 자동적 사고 안에서 평상시 노멀한 입장에서 생각이 일어나요? 그냥 절차대로요? 절차대로 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법당에 대고 "물은 오늘 공장장 가서 드세요."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왜?" 했다가도 알잖아. 그때 그 순간 '왜?' 하는 의문이 당장 일어나고 자기 스스로도 해답을 딱 가지니까 오늘 아무도 안 열잖아. 어. 그런데도 좀 이따 밥도 안 먹고는요 까먹습니다. 그래 이 문 탁 열고 들어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뭐 우리가 불편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의문이 해소되고 다시 또 의문이 일어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 의문이에요. 어떤 의문? 존재에 대한 의문. 예. 시공에 대한 의문. 시공에 대한 의문. 요것에 대한 의문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으킨 생각, 의문에 있어 숙고, 짐사. 숙고하지 않으면은 지속적 고찰했잖아요. 한 번 숙고해야 될 것 같으면 지속이라는 말을 안 붙일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온척의 법문이든 연기법에 대한 법문이든 씹고 씹고 또 씹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 고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제가 강의하다가 며칠 전에 부처님 시대에 장자들이 부처님의 후원자가 절대적 후원자가 되었다.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인도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전법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아니 장자들이 무소유인 불교를 왜 옹호했을까라는 의문이 안 들겠어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겠지. 여러분들 왜 장자들이 불교를 후원했을 것 같아요? 장사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불교를 하면 배우나? 돈 버는 법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소위 이야기해서 불교에서 공부는 개정해잖아요. 개정해. 개학 어느 종교도 다 있어요. 개 없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 사상이 어디 있냐고 개 있죠. 선정 다 있습니다. 인도 종교에 선정 없는 종교가 어디 있냐고. 다들 삼매에 든다 그러고 하지. 뭐가 달랐겠어? 해학이 다르 지혜가 다르지. 지혜가 다르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창조적 생각이 획기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자기한테 분명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급을 넘어선 예? 가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것들이 막 제공되니까 장자들이라는 게 부호들이잖아요. 장사꾼들 아니요. 장사꾼들. 그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기존 질서에 장사하는 게 좋은 거야. 안 그러면은 생각을 확 그냥 대반전을 시켜야 돼. 그래서 뭐 옛날 어? 우리 재용 씨 아버지는 집사람 말고는 다 바꾸라 했잖아. 어. 지는 아무것도 안 바꾸면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획기적이어야 되거든. 이 장사라는 건 획기적인 거야. 획기적이 됐을 때 뭔가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테슬라 그죠? 스페이스X 여러분 우주에 뭘 띄워 가지고 언제 그거 만들겠어요. 그게 막 돈 다 몰려가잖아요. 왜요? 획기적이기 때문에. 획기적이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는 돈 많이 벌지. 근데 왜 출렁출렁해? 예. 반도체 안에서는 획기적인 HBM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전체 시장 판도에서는 획기적인 거야. 그러면 시장 질서 안에서 계속 있던 거야, 아이템이. 있던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그쪽은 획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획기적인 반도체 기술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은 어떡해요? 장사꾼들 입장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획기적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믿습니다." 하면 획기적이 되겠냐? 예? 세상이 이런 카테고리 구조 안에 요렇게 정해져 있다면 획기적이 되겠어요? 아니고 해학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거든.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그 대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 저거 장자들이 불교를 옹호한 이유입니다 그게. 다른 이유가. 그래서 또 해학에 있어요. 반야에 있어요 반야. 반야. 그 반야를 이루게 하는 가장 기본이 뭐야? 지속적 고찰. 즉 다시 말해서 온척의 영계의 법문에 대한 지속적 고찰에 의한 반야 지혜가 남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 그다음에 희열 행복, 희열 행복. 이것은 당연히 희열 행복이 옳은데 그 희열 행복 끝에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심일경성이라는 단어, 마나시카라는 단어가 초경영년 아주 자주 쓰게 됩니다. 마나시카라는 이야기가 여기 번역대로 심일경성, 심일경성. 마음은 한쪽에 딱 집중될 수밖에 없어. 자, 의문을 가졌고 고찰을 해서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희열이 있겠지. 희열이를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 풀어보면 되잖아. 답이 딱 떨어지면요. 이런 비유하면 안 되겠다. 여기 다 총무 보니까 총무에서 그날 딱 시제 딱 떨어지는 거 기분 좋아 안 좋아? 그게 희열이야. 그게 희열이야. 희열이란 말이에요. 딱 떨어지는 거지? 네. 딱 떨어지니까 뭐 다른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답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면은 군더더기가 없어지면 사람은 딱 기뻐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처럼.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의문, 세계에 대한 의문 이것이 해답이 딱 일어났을 때 희열이 딱 생기는 거야. 답이 생겼을 때. 답이 생겨서 희열.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순간이 희열이지만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 있지. 이미 안 사람도 있겠지. 그랬을 때 어떻게 안 사람을 보거나 아직 모르는 사람을 보거나 뭐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 대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내 만족감. 행복은 항상 만족에서 일어나는 거야. 만족감. 내가 공부를 그래도 했구나.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언제 만족을 느꼈어요? 했을 때. 자기 그래도 내가 바라는 대로 공부해 가지고 성적표를 내가 그냥 바라던 것 비슷하게 받으면요.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아니고 그날 나는 그냥 뭐 평상시대로 했는데 그달은 애들이 다 못했네. 그래서 내가 올랐어. 그러면 어떡해요? 약간 더 우쭐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두렵지. '야 이 다음번에는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렵지만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답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서 내가 만족할 때 행복감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심일경성은 새끼 이전에도 심일경성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심일경성은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사람은 자신감을 얻으면은 다 심일경성이 일어나요. 뭐에 대한 자신감? 내 공부에 대한 자신감, 내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일어났을 때 심일경성. 여러분들이 참선을 했을 때도 참선했을 때 참선이 처음엔 다리가 아프잖아. 졸립잖아. 뭘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돼.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자신감이야. 자신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선에서 몇 시간이라도 그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을 버틸 수가 있어. 그때 자신감이 심일경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아픈데 내가 종속돼 있어요. 그것을 넘어섰어. 그 넘어섰을 때 심일경성이 참선할 때도 역시나 일어납니다. 근데 대상이 뭐야? 심사에 의한 심일경성이야. 다리 아픈 거에 대한 심일경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명상 공부가.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 심사 안 하면 안 되거든. 그 심사를 안 그럼 왜 못하느냐? 요즘 선방이나 어느 도량을 가도 온척의 가르침을 잘 안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는 게 지네들이 몰라. 연기에 대한 가르침도 몰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다리 아픈 것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걷고 다니는데 그냥 발바닥이 뜨겁느니 가볍느니 스펀지 같으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다리 아픈 것은 우리 어? 전통적 선방을 이야기하라고 발바닥 뜨겁고 뭐 스펀지 갖고 하는 건 저 어디야 알아차림하는 그 동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헛수고들을 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효과적이면 올해도 그 도락에서 여러분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그 공부가 좋은 것 같으면 오래되도록 공부가 되고 번성돼야 되잖아. 번성됩니까? 선빵은 맨날 수자들 수자가 주먹구구 그쪽이고, 그다음에 소위 이야기해서 알아차림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갑디까? 요즘 맨날 그냥 도통 안에 들어가고 앉아 있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첫 발을 잘못 디디게 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심일경성. 그 자신감에 의해서 감각 접촉을 하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감각 접촉하는 거하고 공부하기 전에 감각 접촉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 감각 접촉하고 지금 나이 들어서 감각 접촉하면은 여러분들은 감각이 무뎌졌을까요? 예? 아니면은 어릴 때가 너무 민감했을까요? 이 차이입니다. 어릴 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야. 지금 무뎌진 게 아니고 지금의 감각 접촉이 거리를 두고 있는 감각 접촉이라면은 어릴 때 너무 민감한 거지. 그래서 사소한 것도 어떻게 막 반응을 하지. 근데 요즘은 사소한 거는요. 뭘 누가 찔렀나 봤나 뭐 그러거든. 그러니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속상한 일 많이 겪었잖아. 하도 속상해 봐서 웬만한 거 속상해요. 그러려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속상한 게 단련돼서 그렇지. 예? 속상한 게 단련. 감각 접촉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그런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감각 접촉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 감각 접촉에 의한 감각 접촉도 당연히 이격돼 있겠죠? 그다음에 느낌은 여기서 느낌이라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일어난 지혜에 의해서 자신감에 의해서 가져 있는 느낌은 다르죠. 느낌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 하면은 그냥 경전에서는 고수락수, 불구불락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느낌은 굉장히 다양한 겁니다. 스펙트럼으로 따지면은 너무나 넓은 게 느낌입니다. 너무나 넓은 게 느낌이죠. 그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이 다른다는 이야기는 내가 느낌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감하다든지 그 느낌에서 충동적이라면은 그 느낌 폭넓은 느낌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느낌이 협소해질까? 당연하죠. 내가 속이 좁다는 이야기는 생각이 뭐냐면 편협하다는 거지만은 그 생각이 편협할 만큼의 어떻게 좁은 생각은 확대를 못 합니다. 생각은 다양한 거지. 생각은 다양한 거잖아요. 왜 생각 확대를 못 해요? 생각이 고생각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느낌이 편협해서 느낌이 좁아서 그렇단 말이야. 즉 내가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내가 요 편협한 느낌의 폭을 좋아한다는 거야. 다른 걸 느끼려 그래. 다른 걸 불편하게 되는 거야. 다른 게 불편. 요 그냥 좁은 것만 내가 좋아하거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지. 예. 다시 말해서 괴로운 느낌을 안 느끼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꾸만 괴로움을 안 느끼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느낌이 뭐 이 상태가 지금 좋기 때문에 이 많은 것은 다 불만일 수밖에 없지. 많은 느낌은 불만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느낌에 있어서 폭을 좁혀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민감, 예민, 충동, 탐닉 하는 것들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주식 포모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저기서 뭐 도박을 해도 마찬가지요. 도박을 해도
도박이 확률상 절대 딸 그게 아니잖아. 근데 왜 도박해요? 딸 것 같아서. 딸 것 같아서 도박합니다.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기는 게임이 될 수가 없어. 근데 다른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요? 확률상 있으니까 있습니다. 근데 확률상 딸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확률에 있긴 있는데 확률에 있어서는 따는 확률이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입장으로 가면 어떻게? 이 사람은요. 딸 것 같은 사람이 많아, 딴 사람이 많아. 딸 것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도박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도박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얼마를 이득을 해야 좋은 거야 했을 때 그게 이득의 천장이 있냐 없냐. 예. 그 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내가 농사꾼이어 봐. 이걸 팔아 가지고 억만금을 얻는다 생각해요. 내가 들인 돈만큼의 몇 프로를 더 얻는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만족해요. 근데 이 주식은요. 천장이 없어요. 그냥 계속 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항상 어떻게 이 천장이 없으니까 나중에 보면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있는 거야. 그럼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으면 나는 이미 얻었는데도 실패한 것 같아. 실패한 것 같아. 그 실패한 것 같은 것에 있어서 지금 소위 얘기해서 나는 성공을 어디에 잡고 있는 거야? 불만에 잡고 있는 거야.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갖다가 자꾸만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 재산 걸고 하는 사람들 걱정되죠. 젊은 애들이 요즘 빚까지 걸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뭐야 전 재산 걸어 가지고 집 몇 채씩 날리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 어. 나는 내가 강의하는 순간에 으악 하고 나간 보살도 있어. 마포에 집 있고 집 세 채가 있는데 예? 아파트 세 개를 그냥 한편에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내가 그 보살 말고 또 보살 하나는 부부가 은행원 보살이야. 은행원 가족이야. 이 보살은 자기 꿈이 자기가 이제 대북에 있었대. 그래서 대출해 주면서 '내가 건물 하나만 가지면은 평생 살겠다.' 싶어서 그게 꿈이었대. 그래서 집을 한 채, 두 채 해 가지고 했는데 인제 1억 원 됐다 해 가지고 은행 그만두면서 그냥 퇴직까지 했네. 남편이 은행에 있으면서 다 날리고. 어. 또 왜 그래요? 예. 이름은 이른 대로 땀은 딴 대로 한 번 더가 있거든. 만족이 없어. 어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농사 일이라는 것은 이성을 발달시켰죠. 구체적 물체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가 딱 나오잖아. 우리 모든 산업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식은요. 확률조차도 안 나옵니다. 확률조차도. 그 변덕이요. 요즘 변동성 크잖아요. 그 변덕이 우리 마음 변덕하고 똑같아. 그 변동성이. 왜 그러냐니까 지금 모든 돈이 어디에 가 있어? 아니 주식 레버리지가 있고 주식 안에서 도박장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레버리지가 우리나라만 레버리지를 하겠어? 외국 사람도 레버리지를 하겠어? 홍콩에서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해 가지고 1 조를 땄대. 1 조가 2 조를 땄대. 그래서 온통 외국 사람들 돈이 레버리지에 다 가 있는 거야. 그냥 변동성이 팍팍 크지. 순간순간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 어. 괜찮아. 그거 놀래도 괜찮아. 몇 조 하니까 뭐. 우리야 몇 조 가지고. 어? 어. 그렇지. 조가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게 지금 어떻게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넘어서 곱하기 나누기 내지는 뭐 확률로도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나중에 항상 해석에 있어서 결과론적 보정이에요. 그때 왜 이렇게 변동성인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 사람조차도 레버리지에 다 가 있었다는 그 변동성이 그렇게 예? 컸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되느냐고.
했을 때 그쪽에 가면은요 난리가 나겠지. 그게 되면 느낌이 아주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낌을 이래 오래 설명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데도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면서 고수락수 불구불락수는 아주 중요한 테마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될, 그래서 느낌이 넓어졌을 때, 예? 우리가 느낌이 좁아졌을 때를 표현한다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느낌의 입장에서는 좁은 거예요. 감정이라서 그래요. 기쁨은 느낌에 서 좋은 거죠. 그죠? 좋은 느낌이라도 기쁨이라는 파장은 좁아요. 슬픔도, 슬픔도 예 좁아요. 아무리 슬퍼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 계속 울지는 않아. 예. 그래서 기쁨이나 슬픔이나 모든 감정은 느낌에 있어서 좁은 단위의 느낌을 표현하는 은사고, 감정보다 폭이 넓은 것이 정서입니다. 정서. 그러니까 정서라고 하는 것은 느낌을 넘어서 내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라는 건 상태지, 그지? 물론 이 정서도 좋은 정서가 있고 예 안 좋은 정서가 있습니다마는 뭘 넓혀야 돼? 정서의 노력을 해야 돼. 감정보다는 정서의 노력을 해야 돼. 여기서 희열과 즐거움했잖아요. 희열은 감정에 해당되고 즐거움, 행복은 정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에 있어서 우쭐하면 안 되지. 그 자신감이 순간 나를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자신감이 정서화되지를 않으면은 안 돼. 그 정서화되는 것이 자신감이 소위 해서 자만심으로 있질 않고 그 정서화되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행복, 즐거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참 많고, 왜 이 느낌이 중요하냐? 그것이 자비희사랑 연결되는 사무량심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이 확대되지 않으면은 즉 정서 차원에서의 달라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탈. 요원한 겁니다. 요원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식, 감각 접촉, 느낌, 인식. 인식 생각은 당연히 달라졌겠죠. 그죠? 심사를 했는데 생각이 어떻게 같겠어요?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 생각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할까? 예,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생각이 어떻게 사람마다 다 같겠어요? 다 다르지. 우리가 당장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남성의 생각과 여성의 생각은 생각이 다릅니다. 절차적으로 생각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생각은 항상 맥락이 있어요. 생각은 순서도로 따지면 순서도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자동적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뭐냐면 소위 해서 성에 따라서도 자동적 사고가 일어납니다. 성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오래도록 어떻게 가정 중심으로 돼 있지. 가정 중심으로 자동적 사고가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내 스스로한테 갈까? 안 그러면 내 말고 그냥 내 집부터 먼저 생각할까? 내 집부터 먼저 생각하고 쫙 시퀀스가 쫙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남자들은 통상 사회생활하면서 출세지향적이 있기 때문에 지 먼저 생각합니다. 지 먼저 생각했어요. 출세하면서 눈치 보다 보니까 예? 눈치부터 해 가지고 자동적 사고가 지나갈까.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로 쫙 먼저 따져갑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면 여자는 먼저 수습하려는 반면에 남자는 뭔 일이 일어나면요 주변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이게 생각적 사유의 과정이 다르다는 거야. 사고의 과정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생각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아까 다양하다 느낌만큼 생각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래 설명하면은 요즘 부산에서 내가 보살들한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불교 같아. 안 그러면 무슨 인문학 강의 같다니까." 처음 보살이 "인문학 강의 같아요." 어. 근데 "불교 얘기가 도움되는 것 같아. 지금 이야기가 도움되니까. 이 이야기가 도움되는 것 같아." 예. 종교 이야기는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예. 이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그래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차림을 하려면 생각하는 우리가 신수심법 하잖아. 신수심에서 심, 생각을 딱 바라보는 데 있어서 생각이 객관화되면은 '나는 생각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게 공부입니다. 그럼 이 과정을 바꿔 놓으면요. 이 과정만 바꿔 놔도 사람은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전에 있던 사람과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에 있던 사람하고 같겠어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사는 거야. 이 생각 우리가 막 말로 생각 바꾸라 얘기하지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바꿔야지. 그래서 생각은 누구나 다 물론 편견도 있지만은 누구나 다 생각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심사를 한 사람은 숙고를 한다. 근데 심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자고 우면하질 않아. 그냥 질러 버려. 그래서 사고 뻥뻥뻥뻥 다치지.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편견하잖아요. 그다음에 의도 여기서 사 이래 있잖아요, 사. 상은 뭐고 사 이제 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 패턴, 생각의 자동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사는 생각을 어떻게 외화시키느냐. 그래서 이제는 의도라고 표현했어요. 내 생각을 어떻게 표출시키느냐. 이 사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히 수반적으로 일어나는 건 언어적 활동입니다. 언어적 활동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라는 것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사, 의도. 그러니까 이것도 사도 할 이야기가 많겠지. 할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전에 그거겠죠. 단식이니 촉식이니 의사식이니 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예, 단식, 촉식하는 것은 그거는 생명체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은요. 물론 단식도 하고 촉식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식을 해야 돼. 난 뭘 먹고 살아? 내 생각 먹고 살아. 내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삶에 의미가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기의 의도 이것도 인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수준이 달라진 거야, 그레이드가. 이 마음이 찢다 집기잖아요, 집기. 어.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내 마음의 토양이 달라진 거야. 밭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야. 밭이 뭐야? 풍성풍 예? 아주 좋은 밭으로 기름진 땅으로 내 마음이 기름진 마음으로 바뀐 거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어떻게 모든 다른 생각을 좋게 성장하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마음의 토양이 악하면은 조금 악한 마음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심이란 건 집기, 마음의 토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양, 찢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열의입니다. 열의. 여기서 열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의욕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의욕을 가지느냐. 의욕. 사람은 의욕이 참 중요하죠. 오늘 참 법당에 오신 우리 노보살님들만 해도 의욕이 대단하신 분들 아니요. 의욕이 대단하시지. 요즘 막 여러분들도 장애를 느낍니까? 어디 가면은 나는 그냥 키오스크 두드리는데 뭔 절차가 그렇게 그냥 집집마다 다 다르고 하면서 내가 이게 맨날 할 때마다 또 화면이 뒤에서 햇빛이 지금 잘 안 보여. 요즘 내가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이 안경 끼면 밥이 잘 안 보이거든. 나초점 끼면 보이는데 일반 먼데 보는 데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 안경 올려서 밥을 먹는단 말이야. 아니 아직 밥도 안 보이는데 뭘 시키는 데까지 안 보이면 나 어떡하노 하는데 이 보살님들 오죽하겠냐고. 어디 나가서 외식하겠어요. 나가기가 겁나겠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 세월이 바뀌어도 나와야 돼. 그래 어떡해. 나오다 보면 그 몇 번 두드리다 보면 어떡해요. 반복하다 보면 다 되거든요. 그러면 딱 앞에서 머리 허연 할매가 딱딱딱 하고 착 하면 아니 그 휴대폰 똑똑하다 바코드 딱 떼면은
뒤에 애들이 볼 때 얼마나 세련되게 보일까. 안 하면 고리타분한 거야. 하면은 세련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열의 하곱게 하는 것이 내 토양 안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감을 항상 어떻게 남이 상응해 줘야 자신감이 더 생깁니다. 상응해 줘야. 그러니까 법당에 오니까 대접받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하니까 예?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댁에서 자기 표현하겠어요. 손주들 눈치 보고서요. 손주들 눈치 봅니다. 예? 쟤들 그냥 바쁜데 뭘 해도 위한다는 말이 눈치 보는 겁니다. 위한다는 말이 눈치 보는데 여기면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고 싶은 거지. 오고 싶은 거지. 왜? 의욕. 자신감을 다 받쳐주는. 그래서 항상 불교 공부는 임상을 해야 돼. 내 스스로한테도 임상하지만 세상에 대고도 임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열의. 열의 해서 의욕을 가져서 결심. 내가 잘 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잘 돼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아직 열반까지는 아니거든. 내가 공부가 지금 완전한 거야. 잘 나아가고 있는 정도야. 잘 나아가고 있는 정도.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이 정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그 뭐야 건강진 설명할 때 보시, 시계, 인욕 할 때 인욕은 용기라 그러고 정진이 자신감이라. 예. 그래서 인욕은 용기고 정진은 자신감. 이렇게 했을 때 그 결심 그다음에 정진 하면서 마음챙김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그 객관적 평가에서 매일매일 내가 시험을 보니까 실은 시험 보니까 편안한 거지. 시험 안 보면요 불안하지. 내가 어떻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 자신이 지금 그냥 모르고 부지부지간에 넘어가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없이 편안해서 뭐냐면 그다음에 여기서 마음의 잡돌이라는 게 잡돌이가 좋은 말이 아닌데 잡돌이라는 게 옛날에 엄마 아예 주 패면 잡돌이 한다 했잖아. 그지 이 잡돌이. 이 사람들은 잡돌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뒤에 한문으로는 작의죠. 작의. 작의가 됐다는 새로운 마음이 됐다는 해탈이 됐다는 얘기. 작의라는 것이 지을 작자잖아요. 지을 작. 새로운 의가 형성이 되었다. 새로운 의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는 보세요. 제가 명색, 유깁했잖아. 명색은 추구라 그랬고 유깁은 경향성이라 했잖아요. 경향성에서 맨 마지막이 뭐죠? 아니비설신 의잖아. 의가 작의가 됐다는 이야기는 명색과 유깁이 드디어 작의 해탈됐다는 얘기지. 새로운 의로 작되었다. 감오세요? 작의라는 얘기는 기존 내가 계속 이어져 오던 작이야. 아니면 아니 의야. 작의에서 새롭게 된 거야. 새롭게 된 거기 때문에 작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음의 잡돌이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원어도 중요하지만은 그 원어를 먼저 본 문화권은 한문 문화권이거든. 한문 중국이 먼저 봤다고. 우리는 요즘 늦게 본 거 아니요. 그럴 때는 한문 문화권에서 본 걸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해.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태도가 뭔가 중국 불교는 뭔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문 번역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서양 번역이 맞을 것이다. 아니야. 옛날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들도 웬만하면 작의라는 말은 중국에 없는 말이야. 그럼 작의라는 말을 왜 썼겠냐고. 왜 봤냐라는 말을 자기들이 지혜라고 안 하고 봤냐라고 내비뒀겠냐고. 그 사람들도 검토 고민했다니까. 그래서 작의라고 했을 때 왜 작의라고 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지. 아니고 아니 중국 사람들은 작의라고 번역했는데 마음의 잡돌이라고 번역하면 어떡해. 내 마음을 왜 자꾸 내가 잡돌이를 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잡돌이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부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 해탈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식에서는 욕,
자기 염정에 자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의력, 주의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법들이 있는 바 이 법들을 차례대로 결정지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온 16가지 덕목 중에서 앞에 5가지는 당연히 색계일선에서 일어나는 뭐냐 현상이었고, 나머지는 절차적으로 마음의 변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지었다는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색계일선의 마음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에게 이 법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일어나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머물고,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사라진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요즘 우리 중론하면 생주멸하잖아요. 그지? 생주멸했다는 이야기야. 그 중론식 사유 말고 그렇게 생주멸했다는 이야기,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즉 색계일설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사라진다. 그는 이와 같이 깨뜨려한다. 이와 같이 이 법들은 없앴는데 생겨나고 있다가는 사라진다라고. 없었는데 생겨나고 없었는데 생겨난다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을 내가 이격시키긴 이격시켰지. 내가 자신감이 생겼지. 그렇지만 욕망이 사라졌어요. 아직까지 욕망이 현존해 있는 상태야. 아직까지 여전히 욕망이 현존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존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뭐냐면은 신도 펑펑펑펑 많아졌으면 좋겠지. 예. 그럼 기분, 예, 좋겠죠. 그런 욕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은 그건요, 예? 아까 주식하는 사람이 '내가 내일은 더 많이 벌 거다.'라는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신도 잘 어떻게 해요? 예? 관리하고 다독이고 해서 이분들 편안하게 해 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신도 펑펑 많아진다는 입장에서 가면은 이 사람들 좋아하겠어? 이 사람들한테 불만 가지겠어요? 불만 가지거든요. 요즘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은요, 지금 있는 것을 안 깨는, 후퇴하는 그러한 게 주식 바른 투자예요. 더 달라하지 마세요. 더 달라하는 순간 망해. 더 달라하는 순간 망해. 내가 여러 수십 년을 그래 사는지도 몰라. 괜히 뭔 사업한다시고 불교 안에서 불사 이것저것 했는데 아니고,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반성을 내가 보람에 도량 만들면서 심히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나 10년 동안 헛짓했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나간 것 아닌가?' 라고 해서 막 걷어들인 거야. 걷어들여 가지고 인제는 그때 뭐 나다니지도 않고 욕심도 안 부리고 요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 해 가지고 요렇게 쭉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후배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워라밸 저때 만들 때가 내가 47 인가 6 이야? 46 세. 나도 못하는 기억을 하고 앉아 있네. 하셔가는 아우 잘 어. 나왔을 텐데. 음. 그러니까 나라에는 나를 기억하는 거야, 혜정아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소리가 하는 소리고. 자, 그랬을 때 그때 싹 물러나 가지고 내가 사라졌거든. 이제 후배들이 "왜 소식도 연락도 없이 그냥 사라졌느냐." 와서 나한테 첫 질문이 다 그럽니다. 근데 사라졌어요. 실은 어떻게 해요? 사라졌긴 졌는데 허영에서 사라진 거야. 허영에서 사라졌어. 내가 뭐 사라지거나 말거나 할 것도 없이 그냥 따독따독하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의 법회 보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 어떻게 그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라고 하는데, 내가 괜히 밖으로 "내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가지고 알리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지금 있는 토대에서 하나하나 그냥 벽돌 쌓는 기분으로. 벽돌도, 이 벽돌이, 우리 벽돌을 쌓는 거는 하루에 한 장 쌓을 수도 있고, 어? 한 달에 한 장 쌓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1 년에 한 장 올라갈까 말까 하는 벽돌이. 그래도 10년 쌓으면 한 10 장은 올라가잖아. 예? 그렇게 이렇게 쌓아가는 거다라고 했을 때, 오래도록 잘 넣어 놓고 있으면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어
꽤나 괜찮은 자산. 왜? 우리나라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는 아니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곤란하단 말이야. 자, 그걸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그 법들에 대해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홀리지 않는다는 감각적 욕망에 다시 빠지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막 그거에 벗어나려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만 저항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예.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집착하지도 않아도 되지만은, 예, 그 감각적 욕망에 한번 내가 속을 수도 있잖아. '내가 왜 그랬냐.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집착하지도 말고 매이지 않고, 마음에 근적 넘어가도 하나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얀 깔끔해. 그것만 아니었으면 아는 게 없어요 세상은. 예. 그것이고 이것이고 저것이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게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그는 이보다 높은 벗어남이 있다라고 꿰뚫어한다. 이보다 높은 벗어남은요, 욕망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욕망을 해소한될 때 이성의, 즉 심사의 도구는 이 정도라는 거야. 심사의 도구가 이 정도니까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좋겠지. 그래서 다른 도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있다고, 다음 단계가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게 온체계의 가르침에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했다. 그래서 새끼 이선에 대한 정욕구가 나오죠. 오늘 새끼 이선까지만 잠시 이야기하고 말까요? 비구들이여 다시 쌀이 붙다는 읽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르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얻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에 대한 것으로 정형꾸고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자주 드렸어요. 그죠? 경전에서 한번 만나 보시면은 6 번, 제2선에는 자기 내면에 있으며 확신, 자기 내면에 있으며 하면서 달라진 게 뭐죠? 확신입니다. 앞에서는 심사였잖아요. 심사였잖아요. 근데 색계 이선만 하래도 내면과 확신입니다. 내면과. 아니, 내면자 빼도 돼요. 중요한 문제 아니야. 확신입니다. 확신. 그럼 색계 일선에서는, 예? 색계 일선에서는 심일경성이었단 말이야. 심사에 의한 심일경성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심사에 의한 심일경성과 확신에 의한 심일경성은 다르지. 심사는 자신감이랬죠. 욕망을 벗어나면서 내가 이성적으로 깔끔해졌다는 자신감에 의한 심일경성 같으면, 색계 이선은 확신입니다. 확신인데 어떤 것이야? 내면이야. 내면에 대한 확신은 열반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졌다. 열반에 대한 뭐야?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져. 그래서 여기서 확신이라는 것은 열반입니다. 열반.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정생희락지 이렇게 표현. 정생희락지. 정했을 때는 뭐냐면은 바를 정자가 아니고 고정할 때 정자, 정할 정자, 정할 정자, 정할 정자를 써서 그 정생, 선정을 통해서, 다른 말로 삼매죠, 그죠? 삼매를 통해서 희락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 삶의 1차적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열반에 대한 확신이에요. 열반에 대한 확신. 그 열반에 대한 확신은 내면이잖아요. 예. 내가 열반에 대한 합리적 추론이라 했잖아요. 합리적 추론했을 때 내가 밖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원명지 온다. 이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원명지 온다고? 하면서 다 의문을 표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가 저 멀리서
오는데 오명지 온다 하면은요. 오명지 가까이 와야 내가 오명지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오명지인지를 어떻게 알지? 걸어는 몸 동작이 있거든. 구체적 얼굴 안 보여도 몸 동작이 있거든. 행동의 동작이 있거든. 그럼 멀리서도 파악이 되지. 저 멀리서도 파악이 됩니다. 뭐 그게 가까이 와서 내가 얼굴을 확인할 때까지 있어야 될 내용은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뭐냐면 "체험했어." 그러면 저 멀리서도 알 수 있어. 그 소위 해서 합리적 추론이라 했을 때는 간접 체험과 일정적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 체험. 간접 체험은 이미 심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심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했어. 심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 심사에 에서 어느 정도 했지만은 그게 심사에서 한 것은 내가 확인한 거야, 확인하지 않은 거야? 확인하지 않은 거 추론이지. 추론인데 언뜻 내가 체험을 한 거야. 언뜻 체험했다가 저 멀리서 봤다는 거야. 오는 행동 거지가 그래. 그러면은 뭐냐면은 합리적 추론은 좀 더 강화가 되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확신 이렇게. 그럼 임상적 어 체험이요? 만약 이 간 간접 체험이라는 건 합리적 추론이죠. 더하기 일시적 체험. 일시적. 일시적 체험. 그 일시적 체험에 의해서 열반의 상태를 확인을 한 거야. 그것을 우리는 선정의 제1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정의 1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심사가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심사가 사라졌다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 우리가 왜 구절 보면은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단일한 상태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없고 했잖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없다는 것은 뭐죠? 내가 '아니 원명제가 올 때가 됐는데.'라고 하면은 '원명제가 와야 돼.' 아직 내가 생각이 있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면은 올 때가 된다는 생각은 없어지는 거잖아. 이제 가까이 다가오기만 하면은 돼. 내가 마주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심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심사가 사라졌다는 거야. 왜? 간접적 합리적 추론은 당연히 됐고 합리적 추론. 그러니까 합리적 추론이라는 건 열반이 추론됐다는 거야. 그게 새끼 1선에서도 일어났고 새끼 2선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야. 새끼 2선의 초입부에는 반드시 있겠지. 합리적 추론이. 그렇지만 합리적 추론이 일시적 체험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내면에 있으면 확신 그다음에 그 확신했을 때 희열, 행복 달라지지. 아이 내가 이제 어릴 때 엄마들 외출하잖아요, 집에 애들 놔두고. 근데 엄마는 간만에 마실 나갔으니까 여러분 한 2-3 시간이 시간이 걷어. 금방 가요. 금방 가지. 그날은 나간 지 4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우리 집이 3 층이었거든. 3 층 이래 문 열어 요래 보고 있는 거야. 요래 보고 있으면 와요 안 와요? 골목 저 끝에 보면 안 오지. 내 속으로 궁 이제 올 때 됐으니까 그죠? 쳐다보면 반가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4 시간이라도 안 오니까 이게 속상해 안 속상해? 그래서 내가 '뭐 오늘 왜 이렇게 안 오는데?' 이러면서 뭐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 궁시렁 대고 있는데 골목을 탁 돌아가 딱 들어오는 거 보면요. 딱 모습이 보이면은 마음이 확 안도가 되지. 그때 그 안도가 될 때 만났을 때의 희열과 안도됐을 때 행복.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반드시 희열과 행복은 있는 것이 희열, 행복. 그래서 여기서 내면에 있으면 확신의 그 청정신이라고 그럼 다른 번역도 청정신이라고 좀 번역을 해 놓든가. 이분들은 청정신이라고 했죠. 예 청정이라는 게 열반이라는 겁니다. 열반의 다른 말로 청정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자 그래서 희열, 행복. 그래서 마음이 한 끝에 집중돼 심일경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계에서는 확신에 의해서 심일경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반적 믿음하고 달라요. 그죠? 일반적 믿음은
대상이 보여도 믿는 것도 있지만은 대상이 안 보여도 믿는 게 있잖아요. 예? 아니 우리 아들은 오늘 예? 적당한 시간에 들어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때 들어봐야 알잖아. 그때 문자 나와야 알지. 근데 평소에 믿어 안 믿어? 믿지. 근데 어떻게 그 믿음을 위하지 않고 애가 "엄마 이제 나 들어가."라고 하면 확신이지. 들어오는 거. 믿음과 확신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아직까지 대상은 있으되 대상이 구체적으로 대상화가 됐질 않았어. 근데 이 확신은 대상화가 되었다는 이야기야. 대상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한끝에 집중되어서 있을 때의 감각 접촉. 여러분 감각 접촉은 인제 어떤 감각 접촉만 될까? 열반이 대상이 열반입니다. 열반이 저 끝 한번 체험을 했어. 열반의 체험이 안정, 편안함, 행복 그것을 떠나서 그 은사를 다 떠났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안정으로 표현하고 편안함으로 표현하고 행복으로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정서를 가질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열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반드시 열반은 종교적 체험입니다. 열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뭘로 잡으면 좋아? 열반으로 잡아도 좋아. 그 열반의 종교적 체험으로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교적 체험이 있어요. 그죠? 그 종교적 체험에 희열이 있다고. 그 희열은 내가 세속적으로 이때까지 맛본 것보다 같은 맛이겠어? 완전히 차원이 다르겠어? 그때 느낌 뭐 있겠어? 다른 잔여의 느낌이 있겠냐고. 아시겠죠? 느낌이라는 것이 다른 잔여의 느낌이 없다고. 잔여. 나머지 잔여 느낌이 없다고. 이때까지 우리 일상적으로 다 느껴왔던 그런 다시 말해서 열반을 저기서 봤는데 오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작동하겠냐고. 오수, 락수, 불고, 불락수가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는 세속적 느낌이야. 열반을 탁 체험했을 때 그 느낌은 없지. 그럼에도 고수, 락수, 불고, 불락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다가오질 않았기 때문에 희열과 행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희열과 행복. 그래서 느낌은 거기에 집중되겠죠. 그다음에 인식의도. 인식의도. 자신감. 아이 나도 넘어섰지. 앞에서는 이성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나라는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자신감 이런 거 필요 없죠. 예. 그랬을 때 인식은 어떤 인식이겠어요? 여기서 인식하지만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 열반에 대한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지. 생각이라는 것은 열반에 대한 생각 말고 의심, 의문 이런 거 막 어떤 것도 안 일어나. 확신이 일어나. 그래서 의도도 일어나질 않지. 거기서 내가 무슨 의도를 하지. 마음의 풍토 뭘 성장시키고 말 것도 없잖아요. 열의는 있겠지. 다가오니까. 결심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잖아. 예? 그러다가 순조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잖아. 인식, 의도, 마음 같으면 그런 정도의 마음 말고는 지금 우리한테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빨리 다가올수록 더 정진하겠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마음챙김, 나의 평가는 계속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안도하겠지. 그래서 작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서 그러니까 탁 멀리서 엄마가 탁 보여서 그죠? 안도가 탁 됐어. 이때까지 가진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엄마가 오는데 그때부터는 뭐가 궁금해? 엄마 손에 뭐 들고 있는가? 이래 느껴서 보상이 인제 예? 보상이 궁금하고 그때부터는요. 걔도 저그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잖아. 근데 사람인데 부모가 예? 제대로면은 50% 말고 얼마나 더 먹고 들어가겠어요. 그때는 실은 부모와 내가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가 된 거야. 하나 된 나라는 것 자체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의 자체가 50% 먹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바 하면서 택계 이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